안녕하세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스시 신카이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청담동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 청담역이랑 압구정 로데오역이 주변에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게 지도로 봐서 그렇지 500m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안 좋다고 하기에도 묘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 주변이 대부분 그래요. 청담동 요 거리가 명품 샵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이름도 명품 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처럼 명품 브랜드 샵이 많은데요. 가게들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품 거리에 있는 샵으로 가면 평균적으로 상품도 많고 사람도 적어서 적당히 편하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북적이는 대신에 샵들이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편하고요. 그리고 백화점은 상품권 행사라던가 아니면 백화점 카드 할인 같은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백화점이 좀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이 주변은 물건들을 사러 오진 않고요. 그냥 먹으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스시 신카이는 오픈한 지 1년 됐나 안 됐나 그럴 건데요. 여기도 갔다 온 일행들 평이 상당히 좋아서 저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같이 갔던 일행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그 LA 사는 양반이었는데요. 제 누나입니다. 2주 전에 올렸던 주옥도 같이 갔었어요. 그 미국이 스시 가격대가 좀 많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스시를 자주 먹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실 뭐 스시뿐만 아니라 미국 물가 기준으로 하면 나가서 먹는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다 국내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여기저기를 갔었는데요. 이번에 와서 먹었던 스시집들 중에서는 이날 먹었던 신카이가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LA에 있는 양반이라 한국 스시들은 다 좋다고 할 것 같지만 아무튼 신카이는 저도 맛있게 먹어서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번에 같이 스시 먹으러 갔던 곳들 중에서 영상은 아마 여기만 올릴 것 같아요. 스시 신카이 가격은 점심은 9만 원이고 저녁은 18만 원입니다. 저는 저녁으로 다녀왔어요. 가격이 18만 원이라 이게 저렴하다고 그럴 가격은 아닌데요. 가심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가격에 이 정도로 나오는 거면 여기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음식에 따라서 18만 원이지만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3만 원이지만 돈이 아까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최근에 제가 돈이 아까웠던 곳이 닭볶음탕을 4만 원 정도 받는 집이었는데요. 이 정도로 나오는 거면 2만 원이라도 안 먹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이 정도 가격대면 하이엔드 스시집이라고 봐야 됐는데 이제는 하도 비싼 곳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가격이 높은 미들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아서요.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었어요. 저는 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이때 적당한 금주 기간을 가져봤는데요. 술을 안 마시면 택시비나 대리비도 안 들고 하루 종일 건강한 느낌이 드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술을 마시면 맛있고 또 재미있고 하니까 금주를 계속 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그래도 가끔은 금주 기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3시간을 지원해 줍니다. 저는 이날 3시간 약간 더 있었는지 주차비로 1,500원 결제를 했어요. 이제 스시 신카이에 도착했어요. 벽면 인테리어가 멋있네요.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데이트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날 그런 거랑은 매우 거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술 마시기에도 좋은 분위기이긴 했어요. 이거는 가격 메뉴판이고 주류 메뉴판입니다. 스톱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일행이 술을 한 병 주문했는데 제가 안 마시다 보니까 저것도 많이 남았어요. 저는 그냥 건배용으로 한 잔만 앞에 따라뒀습니다. 와사비 가시는 것도 찍어보고 이제 음식입니다. 처음은 계란찜이 아니고 뿔소라랑 대게가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 모즈크루하고 해초 같은 애들을 올려뒀어요. 계란찜이 아니어도 괜찮죠. 뿔소라도 적당히 단맛이 나고요. 대게도 괜찮았어요. 제가 계란찜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대게로 시작하는 거는 더 좋아합니다. 이날 대게 살이랑 같이 비빈 장 소스도 맛있었어요. 그 다음은 사시미들 여러 가지 회들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광어 그리고 오른쪽은 광어에 광어 지느러미를 안에 넣어뒀어요. 중간은 고등어고 아래는 광어 위에 아귀 간을 올려뒀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어지만 같이 먹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네요. 흰살은 소금이랑 와사비 조금만 올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날 광어 괜찮았어요. 단맛 올라오는 것도 괜찮고 식감도 좋아서 다른 거를 같이 안 먹어도 맛있는 광어였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지느러미나 아귀 간이나 뭐 지방이 적당히 있는 애들이라 같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도 감칠맛이 강해서 좋았어요. 이게 길게 숙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숙성이 아니고 간장 절임입니다. 이날 당일 올라온 애들이래요. 다음은 쥐치 살을 쥐치 간이랑 같이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새콤한 젤리 소스를 조금 올려뒀어요. 이 조합은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죠. 쥐치 간이 맛있긴 합니다. 녹진하면서 감칠맛도 좋은데 보통 여기처럼 단맛을 강하게 해서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요. 원물을 살려서 짜게 가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달달하게 가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업장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쥐치가 간이랑 살이랑 같이 먹으면 살 단맛이 좀 더 잘 느껴져서 맛있는 것 같아요. 얘들도 와사비 올려서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전복 접시 위에 개우 소스는 면이랑 같이 버무려져서 파스타처럼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파스타 면이 같이 있으니까 양심 느낌도 약간 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복 향이 좋았어요. 온도
온도도 좋고요.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김도 살짝 났었습니다.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고 잘 먹었어요. 파스타 면은 좀 많이 익었습니다. 조합은 은근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면 익힘에서 취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은 송이. 송이는 사진 찍는 시간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송이랑 성게랑 새우랑 해서 한 판이 나왔습니다. 향은 괜찮았어요. 버섯을 야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버섯도 야채만큼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아래는 새우, 흰 도떼기 새우라고 좀 작은데 단맛이 강한 새우예요. 저거는 볼 때마다 셰프님들이 언제 저다 까고 계셨을지가 생각이 나는 애들인데요. 이날 같이 왔던 일행이 제 새우의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적당히 방어를 했는데 3마리 정도는 뜯겼어요. 아래는 성게를 전어랑 오이로 감싸둔 거예요. 이날은 성게가 좋았습니다. 전어는 너무 강하게 숙성된 그런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어 때문에 취향을 탈 수는 있지만 이거는 성게가 있으니까 취향을 좀 덜 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튀김. 붕장어랑 청어알이 나왔어요. 코스에 튀김이 하나 있으면 좋긴 하죠. 스시집 가면 저는 보통 처음에 맥주를 한 잔 주문합니다. 그거를 적당히 마시고 한 입 정도 남겼다가 그 튀김 나올 때 마지막 한 입을 같이 마시는데요. 이날은 제가 금주라 아쉽게도 못 마셨습니다. 살이라도 빠지면 좋을 텐데요. 금주를 하는 대신 제로콜라랑 치킨을 야식으로 먹는 경우가 생겨서 다이어트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튀김 괜찮았어요. 붕장어도 속이 푹신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태구이. 겉면이 보기에도 잘 구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 보이는데요. 보통은 꼬리 쪽이면은 뱃살보다는 약간 크게 자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뱃살 쪽이 메인이라 그런 것 같은데 금태는 전반적으로 기름기가 많아서 꼬리나 뱃살이나 다 맛있습니다. 이날 저는 꼬리가 아닌 쪽이 나왔는데요. 저도 고르라면 이쪽을 고를 것 같긴 해요. 잘 구워졌어요. 기름지고 고소하고 그 맛있게 구워진 금태를 생각하면 나는 그 맛입니다. 접시에도 기름이 흐르네요. 저 기름에 밥알을 코팅해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는 금태였어요. 중간에 나오는 스이모노. 그리고 이제 스시입니다. 처음은 흑점 줄전갱이. 줄무늬 전갱이라고도 하는데 저점이 높은 생선입니다. 아주 가끔 곤란한 애들을 만날 때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맛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좋아합니다. 씹을 때 식감도 좋고 기름기도 적당히 있어서 맛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카의 밥 간은 적당히 간이 있는 편이지만 너무 강한 것도 아니라 무난하게 좋은 느낌이네요. 약간 초는 조금 더 있나 싶은데 이거는 뭐 사실 날마다도 달라지는 거라 정말 날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카이를 먼저 가봤던 일행한테 여기가 그 밥간이 약간 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칼을 많이 맞은 무늬오징어는 씹을 때 좀 편하죠. 칼 안 맞았다고 먹기 힘들고 그런 식감은 아니지만 그 처음 입에 들어올 때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단맛도 잘나서 얘도 좋았어요. 참치 속살은 보기에는 잘생겼는데 간장이 약간 많았는지 간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참치 뱃살. 참치 뱃살은 그 아쉬운 애들이 먹어보면 뭔가 물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름기는 많이 느껴지는데 살맛이 좀 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맛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맛이 없는 애들이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거 나온 거는 맛있었어요. 그리고 근막도 제거가 잘 되어 있는지 먹을 때 걸리는 부분도 없고 잘 먹었습니다. 사이즈도 좀 있어 보이고 좋았어요. 다음은 도화새우. 도화새우는 나오기 10분 전쯤에 한번 직원분이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는 타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고 생으로 누워 있는데 쟤들은 단맛이 강하게 나서 좋았습니다. 저는 뭐 새우는 다 좋아하는 편이라 나올 때마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새우깡인데요. 새우깡은 집에 약간 쟁여놓고 먹는 편입니다. 매운 새우깡이 90g짜리랑 400g짜리가 많이 보여요. 그람당 가격은 저 400g짜리가 저렴해서 저것도 한번 먹어봤었는데요. 400g짜리는 한 번에 다 먹기가 힘들어서 이게 먹고 남은 애들이 눅눅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기왕 뜯은 거 반 봉지만 먹자고 먹어도 이게 칼로리가 상당해서 적당히 먹으려면 그냥 작은 단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국이 나오고 도화새우 대가리 튀김. 새우가 사이즈가 있어서 대가리도 좀 큰 편이네요. 살도 잘 차있고 고소해서 좋았어요. 대가리가 가끔은 살보다 더 먹고 싶은 애들인 것 같습니다. 성게는 이날은 성공이었습니다. 얘는 뭐 확률이니까 실패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공하면 기분이 좋죠. 성게는 가끔 판으로 사서 집에서 술 마시면서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때문에 매번 생각만 하고 열심히 참고 있어요. 페로나 보스턴산은 그래도 시도할 만한데요. 북해도산은 아무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피조개가 하나 나오고 벤자리입니다. 벤자리가 보통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한 면이 불에 살짝 구워져서 나왔는데요. 좀 탄맛이 약간 더 나서 그런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전갱이는 상당했습니다. 이거 뒤로 나오는 청어도 그렇고 여기가 전반적으로 등푸른 애들이 다 맛있었어요. 살도 부드럽고 적당히 풍미도 있었고요. 상당히 기억에 남는 전갱이였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개 달라고 해서 먹고 싶은 애들이었어요. 이거를 저만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은 건 아닌지 보니까 나중에 제 일행은 아니었고요. 다른 쪽에 앉으신 분은 전갱이만 4개 정도 추가로 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1개 정도 추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4개 정도면 보통 추가 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추가 금액이 있으면 잘 주문을 안 하는데 이날은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그만큼 이날 전갱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청어도 괜찮았어요. 얘들은 요즘에 점점 기름기가 이제 빠지고 있을 거라 아쉬워질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는 살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봉초밥. 온도가 고등어랑 밥이 둘 다 약간 차가워서 그 점은 약간 그랬는데요. 간이나 기름기는 적당해서 잘 먹었습니다. 저걸 저렇게 자르고 주방으로 데려가서 고등어 위를 불로 살짝 지졌습니다. 불로 한번 지졌는데도 약간 안쪽은 차갑긴 했네요. 이날은 9명이었고요. 고등어는 2마리라 10개로 잘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확률로 보면 당첨 확률이 11.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확률이면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로또는 5,000원 한 번 정도 돼봤어요. 주식은 사면 떨어지지만 그거는 운이 아니고 실력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당연한 느낌으로 저는 한 개만 먹었어요. 이거 뒤로 장어 나오고 셋줄멸 나오고 전어 나오고 계란이랑 아이스크림 나오고 끝입니다. 셋줄멸은 멸치 같은 애들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같이 올려져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셰프님이 혹시 이쪽 애들 잘 드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만한 게 얘가 그 취향에 따라서는 비리다고 느낄 부분이 있습니다. 전어 좋아하시면 비슷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어보다 느낌이 약간 더 강할 수도 있고요. 저는 뭐 다 좋아해서 잘 먹었습니다. 같이 사는 양반이랑 왔으면 셋줄멸이랑 전어는 저를 줬을 것 같은데요. 이날 일행은 그냥 모든 걸 다 잘 먹어서 저한테 넘어오는 것들이 없었어요. 맛있게 먹었던 스시 신카이.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전갱이 같이 상당히 맛있었던 피스들도 있었고요. 앞부분 요리들도 좋고 이날은 전반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음식점이든 매번 만족도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라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이네요. 10만원 후반대에서 스시 오마카세를 찾으신다면 여기는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